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 얀닌 이셰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이 예진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한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과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얀마의 정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쿠데타 현황이랑 그리고 저희 유학생들이 구성되어서 민주화 혁명을 하고 있는 미얀마의 봄이라는 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쿠데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사에 되돌아보면 1948년에서는 그 영구 식민지 시대에서 저희가 독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역사랑 비슷한 시기에서 1962년에 첫 번째 쿠데타가 일어났고 대학생들 포함되어서 온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었지만 군부 독재자만 계속 있었고 1990년대에서 두 번째 쿠데타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지내왔다가 2012년에서는 민간 정부가 잠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첫 번째로 자유로운 총선이 나왔고 그때 민주 정부가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5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후반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 총선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했고 전국 국민들의 90%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그 총선 결과는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2021년 2월 1일 새벽에 세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네,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후박 사진이 1962년에 일어났던 그 양공대학교에 일어났던 양공 그 대학생들의 시위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는 1988년대 한국에서도 그때 민주화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비슷하게도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쪽 사진은 이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뉴스에서 나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에 어떻게 참여를 했고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 활동을 했는지 해왔는지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미얀마 국민들이 주로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활동이 그 5가지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쿠데타 일어난 이후 일주일부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희가 그 평화로운 시위대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인구의 93% 이상의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평화로운 시위대에 참여하고 군부 쿠데타를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그 공무원들도 나와서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CDM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은 교육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의대 학생들이 그리고 의대 교수님들이 그리고 의료진들이 다 나와서 CDM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 있는 그 공무원들도 많이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부가 평화로운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에 나가서 이렇게 데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서 시위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떤 시위가 있냐면 보이콧라고 하는 군부 관련된 이렇게 그 기업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물건들을 우리가 구매하지 않고 그리고 군부를 지지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거절하는 시위들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도시에서는 1년에 2번 정도가 사일런트 스트라이크라고 침묵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종류냐면 그 하루는 예를 들어 오전 9시 10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길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리고 시장도 안 가고 그렇게 공부를 침묵하면서 거절하는 시위들을 반대하는 시위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있었던 민주화 혁명들이랑 달리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 있잖아요. 이런 요즘 세대에서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네 번째에서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파트에서는 저희가 미얀마에서 민족이 엄청 많습니다. 총 대표로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눠지는 민족이 1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그 내전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심각했었는데 이번에는 공부를 반대하면서 민주화도 한꺼번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고 그리고 연합국가까지 만들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투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일어난 이후부터 2021년 3월 2일에 CRPH라는 그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구성되어 있는 국회가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국회 밑에서 NUG라는 그 임시정부, 민주통합정부라고도 합니다. 그 통합정부가 2년 전에 4월 26일에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2021년 9월 7일에서는 그 저희가 평화로운 시위대만 계속하면은 군부의 탄압도 버틸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국제사회 압박이나 요청이 있어도 군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하거나 폭행하는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무기를 가지고 다시 싸워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이랑 아까 민주통합정부가 그 연대를 해서 9월 7일에 군부랑 맞서 싸우고자 전장 선포를 했습니다. 그 군대를 저희가 시민방위 군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DF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방위군대를 구성하면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받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다 국경 지역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민병대들이 있어요. 민병대들이 예전부터 군부랑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 민병대 에게는 그 무기도 있었고 그 훈련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제사회의 협력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혁명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많은 지지와 원원들이 그 쿠데타 초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정부 NUG에 대해서도 2021년 9월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랑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주 전에 미국 상원에서도 변마 법안이라는 미얀마 법안 하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금요일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인을 하면서 지금 무기가 아닌 그 여러 지원을 그 미얀마에 보내서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리고 민주화 혁명에 협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쪽에서는 그 아까 CRPH랑 NUG 통합정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 쪽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2021년 8월쯤에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안유지 정부를 미얀마의 정부라고 인정해서 지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사진은요, 그 아까 미국에서 통과된 미얀마 법안에 대해서 나오는 발표문입니다. 네, 이거는 미얀마 그 민주당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을 대표해서 유엔에서 나올 수 있었던 대표입니다. 네, 여기까지로 저희가 그 지금까지 민주화 주장에 대해서 주로 5가지 방법을 활용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21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투쟁 속에서 희생된 미얀마 국민들,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1월 3일 2023년 2월 3일 그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미얀마에서는 희생된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일 그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목숨을 희생된 사람이 2,600명 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한 사람은 16,000명 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위하면서 그리고 잡혀가다가 고문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는 군부가 지금 내전 상황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인터넷도 차단되고 뉴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조사에 나왔던 숫자보다 그 현장에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여성이 3,000명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LGBT가 12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미성년자 애들이 400명 넘고 거의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형 내리고 사형을 당했던 그 민주화 운동가나 대학생들도 100명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시위대나 뭐 여러 가지 활동으로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이었고 아까 그 방위 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위 전장에서는 지금까지 저희 PDF 시민방위 그 청년들이 15,000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전 때문에도 고무 쪽에서도 지금 그 25,000명 정도 넘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양쪽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부의 잔혹한 탄압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자 하면은 쿠데타 초기에서 저희가 한국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국제사회에서 뉴스들이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군부가 얼마나 잔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짧은 기간 동안 군부의 그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잔혹한 탄압이나 잔혹한 그 hành動들을 저희가 발표하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고 너무 잔인한 그 사고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2021년에 그 군인들이 체포하러 왔기 때문에 그 체포를 받지 않고 도망가다가 거물에서 뛰어내렸던 청년들의 사진입니다. 네, 그때 5명이 거물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인들이 군인들한테 잡혀가면 아무래도 그 고문당하고 그때도 자기들을 통해서 다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희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 청년들의 용기도 어마어마한 믿을 수 없도록 용감한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2021년 후반에서 양곤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한 그 동네에서 평화 행진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그 군부가 차량으로 추도해서 바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때도 기자 몇 명 잡혀가고 그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바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궁 시내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충격받았고 국민들이 마음 아팠습니다. 이 두 분은 그 시위대에서 차량으로 추돌해서 공격할 때 폭행당하고 잡혀간 기자 2명입니다. 이쪽에 있는 여자 기자 여성분이 그 머리에 심하게 다치고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몇 개월 될 때까지 뭐 죽었는지 뭐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이랑도 못 만나고 치료도 못 받았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방위 전쟁 때문에 그 군부 쪽에서도 이렇게 시민방위군들도 어마어마한 위상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서 제일 손해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경 지역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미얀마의 중간 지역, 사카이 지역에서도 내전들이 많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긴급 대피로 인하여 지금 피난민이 6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주나 그 깨야주 쪽에서는 저희가 태국이랑 이 친주 쪽은 벵글라데시 아니면 인도 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인도 안으로 들어가는 피난민도 있고 태국 쪽으로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피난민도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인간 반패로 삶아서 이용하고 있고 얼마든지 그 총 받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방위 군대가 있다는 핑계를 가지고 군부가 그 마을에서도 무작정 그 전투용 헬기를 사용해서 하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그 시민방위군들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 마을에 조사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고 아무 그 경고 없이 불을 태워버리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가 670개 넘은 지역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손해를 받았던 그 국민들이나 그 민가가 28,000개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이쪽에서 보이시는 것이 그 미얀마 지도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빨간색 표시들은 지금 그 쿠데타 이후부터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그 중간 지역에서 그 빨간색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들이 지금 시민방위군들이랑 심하게 내전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그 군부가 집이나 마을에만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 안에 있는 그냥 농업을 뭐 평화롭게 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나 청년들이 그리고 미성년자들까지 살아있는 채 잡혀가면서 불태우고 살해하는 사건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그 화재가 나서 뭐 어떤 노인들이나 동물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 도망가지 못해서 그냥 살아있는 채 불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들도 사실 날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이는 한 그 마을을 이렇게 공격하고 불을 태워서 살인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그 Save the Children라는 그 NGO 관련되어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직원 2명도 그 사건에 들어가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군부는 그 민주화 운동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아무 조사 없이 아무 경고 없이 사람이라면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분도요. 이쪽에 있는 분은 그 예전에는 그 래퍼 그 가수였습니다. 90년대부터 얼마 전까지가 너무 유명했던 가수였어요. 지금은 40대인데 그분이 그 민주화 정부 나왔을 때는 그 청년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정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계시는 분도 88년도부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계속 30년 가까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왔던 분인데 그 두 분을 잡아갔습니다. 그 공부가. 그 다음에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무 경고 없이 그리고 아무 뉴스국에 그렇게 경고하는 거 없이 갑자기 그 사형을 진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두 분의 시체를 가족들이 돌려받을 수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아직 못 봤습니다. 시체까지. 그래서 국민들이나 유가족은 아직 이 두 분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이분의 가족 같은 경우에서는 장례식까지 안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정도라면 이미 사망하실 수 있다는 예상도 큽니다. 사실은 이런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들을 사형까지 진행했던 이유가 미얀마 국민들의 군부가 공포심을 심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들이 사실은 독립한 이후부터 70년 가까이가 민주화를 사실 진정한 민주화를 못 느꼈고 그 다음에 군부의 탄압에서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공포심을 심어줘도 무섭기는커녕 공부를 더 미워하는 마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인데 그 중에서 기자가 139명까지 있습니다. 잡혀간 기자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얀마는 지금 기자들에게 두 번째로 제일 위험한 나라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요? 북한이나? 북한 아니고 그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그쪽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듯이 사실은 무장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평화로운 시위대를 진행해왔고 그리고 여러 미국, 한국이나 다른 민주화 나라들이 여러 압박을 하고 협력을 하려고 공부에 많이 연락을 했지만 공부가 지금까지 고집이 세고 아직까지 포기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장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양쪽이 피해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주가적인 hành動이나 대책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합니다. 다 미얀마의 군내적인 갈등, 군내적인 사건이라고만 다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유엔 안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업데이트는 못했지만 중국이랑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중간에 섰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세 나라가 중간에 섰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 세 개만 빼고 다른 국가들은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거 유엔에서 74년 만에 처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렇게 발표이기 때문에 그 발표도 그렇고 미국의 아까 통과했던 상원에서 통과했던 미얀마 법안도 그렇고 요즘 미얀마 민주화 활동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가적인 국제사회의 대책이나 활동만 있었다면은 이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이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민주화 투쟁이 꼭 승리할 것이라고 저도 분명히 믿고 미얀마 국민들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많이 도와주셨다면은 저희가 빨리 생각보다 하루빨리 민주화를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희생할 사람들의 목숨도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만약에 도움이 별로 없더라도 저희는 목숨을 걸어서 계속 끝까지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사실은 미얀마 민주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지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아까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발표문이고 이거는 쿠데타 초기에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소셜미디어 캠페인 하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 미얀마 국민들이랑 한국 국민들이 같이 하는 여러 캠페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커피컵에다가 이렇게 미얀마의 그 민주화 상징 세 손가락 그 그림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팔아주고 다시 모금을 모아서 미얀마에 보내는 일을 하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막 그림 그리고 미얀마 청년들에게 힘을 보내는 글을 보내거나 아니면 연예인들까지 나와서 노래 같이 불러주고 뭐 공연 같이 해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저기 나와 있는 저 정치인들이 누군가요? 아, 네. 이분들은 2021년에 저희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분들 강득구 의원하고 한 명. 이름은 모르세요? 이름은 모릅니다. 네, 성함은 모르고 그 민주화 그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나와서 숙지 역사님 석방하라, 석방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캠페인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연대해 주고 계십니다. 잠깐만,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확대 한번 네, 성함은 모르고 한 명은 강득구 의원인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뭔가 익숙하게 본것 같긴 한데 못 잘. 네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만 아니고 한국이 그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관주에 계신 한국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응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희가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화 혁명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책으로 이렇게 봄의 혁명이라는 판셀로라는 천연 그 작가님이 계세요. 지금도 체포 영장을 받고 미국에 도망가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쓰는 그 봄의 혁명이라는 기록 그 책도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해요 미얀마라는 뜻으로도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시집이에요. 이 빨간색 책이 그 민주화 기념으로 썼던 그 한국 사람들의 시예요. 그래서 시집까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여기에서도 나오지 않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미얀마 민주화 관련되어서 만들어주신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그 미얀마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민주화 혁명은 지금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같이 해왔던 미얀마의 봄이라는 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팀의 로고예요. 사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얀마 그 여러 노동자분들도 있고 미얀마 유학생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동갑 그 유학생 5명이 모여서 미얀마의 봄이라는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거는 2021년 초기부터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의논하면서 팀을 구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미얀마 군내에서도 안에서도 없고 외국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쿠데타 일어났었을 때는 사실 많이 애매하고 충격도 받았고 사실은 2021년 2월 한 달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20대고 88년대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되었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배웠지만 역사로도 읽었고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쿠데타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고 그 다음에 21세기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비인간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맨날 울었고 그리고 제 가족도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바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있고 가족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3월쯤이 될 때는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저희가 뭔가를 찾아서 미얀마 군내 안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힘을 보내면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팀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미얀마 군에 안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미얀마 사람으로서 이렇게 미얀마의 아까 진정한 민주화와 자유를 다시 군부 성 안에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하려고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우리는 외국에 있더라도 미얀마를 잊지 않고 미얀마 군에 안에 있는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국민들이랑 함께 있다는 그런 연대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88년대에 일어났던 쿠데타, 90대에 일어났던 쿠데타, 그 88년대에 있었던 파파 행정에서는 사실 인터넷도 없고 군부가 사실은 그 언론을 다 금지하고 차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내 안에 벌어졌던 잔혹한 일들이나 사건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알려주지 못했는데 이번 쿠데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장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을 상상하게 그 국제사회에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쉽게 모르는 그리고 미얀마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군부와 민주정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외국에 나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인터뷰도 나가고 여러 공연이나 발표 같은 것도 나가면서 저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미얀마의 유학생이나 청년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 여러 언어를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미얀마의 봄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팀원들을 소개하려면은 저희가 동갑 5명으로 구성했지만 거기에서 저희를 옆에서 계속 언어적으로도 도와주고 계신 양공대학교에서 박사과정하고 지금은 시민반 부보조 운동으로 학교 생활을 잠깐 멈춰 있는 한국 언니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언니 빼고는 여기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앞에 3분 이렇게 있고 총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사친이 한 명 나왔는데 그분은 지금은 박사과정 다니고 있고 그때는 한국항공대에서 석사과정 다녔을 때 이렇게 회장으로 나와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직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총무위를 맡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친구도 석사과정 다니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구민대에서 다니고 있는 석사과정 친구 한 명도 같이 구성되면서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이 5명의 그 여자 친구들이 4명은 저랑 양공 외국어대 학교에서 한국어학과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고 10년 가까이 우정이 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협력해서 민주화 운동을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팀의 주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는 경기 아트센터 수원에 있는 경기 아트센터에 아주 저쪽에 있는 그 빨간색 포스터가 미얀마의 봄이라는 포스터 그 공연을 처음으로 저희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공연 같은 거 문화제를 2021년 내내가 6번 정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출연비도 받았고 모금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거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모금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진명이라는 회장님도 포함되어서 저도 MBC 인터뷰에 2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자님들이랑 만났고 몇 명 만났고 기사에서도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언론사들에게도 가서 직접 인터뷰 받아서 미얀마의 현실을 알려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2022년에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행사가 뭐냐면 단체 헌영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속에서 왜 헌영을 하냐 싶으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쿠데타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2년 가까이 그 다음에 사실 민주화가 언제까지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도 걸릴 수 있고 10년도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이 정말로 은혜가 깊었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저희 쪽에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단자는 저희도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희가 대신 쿠데타 시기에 한국에서 헌혈 그 피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 형씨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미얀마 노동자분들이랑 유학생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피를 기부해서 헌혈을 해서 한국에 그 우리한테 지지했던 연대와 응원을 다시 은혜를 갚고자 하는 목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목적만 아니고 지금 미얀마 근해 안에서 청년들이나 우리 동갑 친구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총 맞고 총알 속에서 사실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얼굴까지 나오고 이름도 나와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발표하는 것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 제일 옆에서는 총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피를 같이 흘리는 상황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피까지 뽑아서 기부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면서 지금까지 5번, 3개월에 한 번씩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혈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오늘 같은 강의나 발표 여러 가지 캠페인들에게 기타 활동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홍보 일을 맡았고 그 다음에 한국 청년들이랑 합쳐서도 모금 활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불교 절에 가서도 기도회를 몇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내가 저희 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500만 원 넘은 기부금을 미얀마 민주화에 투쟁해서 다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안 썼지만 얼마 전에 저희 열시구라는 1위 카페에서도 제가 가서 이렇게 미얀마 민주화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 감사하게도 1,000만 원, 딱 1,000만 원 기부금을 저희 팀한테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가서 모금 전달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 형부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풀려 나왔고 하지만 체포 현장이 계속 있어서 도망가고 가족도 지금 태국 국경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보내주신 우리가 미얀마에서 생산한 군반지가 있었어요. 그 군반지를 가지고 추첨해주고 그 다음에 기부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400만 원 넘었습니다. 그거까지 합쳐서 지금 거의 10시고 모금까지 합쳐서 거의 2천만 원 정도를 저희 팀에서 미얀마를 보내고 있었고 보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민주화 투쟁을 꼭 승리해야 한다고 엔드게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오늘 이 발표를 하러 오는 길에서도 제가 주저앉았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계속 제가 기부금을 보내고 연락했던 시민방위 팀이 있어요. 그 팀에 6명 정도가 공부란 지금 막 써서 하고 잡혀갔다가 미안하지만 목을 이렇게 잘라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저도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역사 속에서는 이만큼 미얀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라는 큰 힘도 있고 국제사회도 90년대, 80년대보다는 저희한테 많이 협력해 주었고 그 80년대에서도 무기 투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성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2년 가까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미얀마 국민들의 용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열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열정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도 주저앉을 때가 많지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기 전에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저희가 언제까지 끝낼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민주화 투쟁 속에서 끝까지 저희를 잊지 마시고 저희와 협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자님 같은 분들도 미얀마의 사실적인 형식적인 사건들을 국제사회에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희 지금 자기 손으로 스스로 새겨 기록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역사 속에서 계속 기록하고 잊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